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시골에서 평생을 살아온 MZ세대 크리에이터 시골쥐와 서울에서 살다가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데 일조해보겠다고 시골에서 3년 동안 연구소, 레스토랑, 카페를 운영한 X세대 연구자 서울쥐가 농촌의 현실에 대해 생각해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 시골을, 우리 농촌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영상입니다. 시골쥐는 시골에서 태어나 유통, 농업 등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고 지금은 30만에 육박하는 구독자를 보유한 오지는 오진다의 유튜버입니다. 청년의 입장에서 지역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하고 발전 방향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멋진 청년이죠. 서울쥐는 문화재, 박물관, 세계유산 연구에서 출발해서 지역재생, 도시재생으로 연구 범위를 확장한 기획자 겸 연구자인데요. 시골에 대해 직접 경험해보고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연구해야 진짜 현실적인 결과가 나온다는 생각에 운영하던 연구소를 시골로 옮겨서 운영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시골에서의 경험을 베이스로 시골을 살리기 위한 진짜 필요한 연구를 계속 이어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이 함께 우리 시골의 활성화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고 이 영상은 그 시작을 알리는 콘텐츠입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생각하고 정리해 나갈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대담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왜 젊은이들은 시골을 떠나는가? 어떻게 해야 돌아오나?입니다. 왜 젊은이들은 시골을 떠나는가? 가장 큰 건 그건 것 같아요. 시골에 오래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시로 떠나고 싶은 욕망이 가장 크고 어렸을 때부터 대부분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시니까 어렸을 때 좀 가스라이팅이라고 해야 되나? 부모님들이 농사 지으면 안 된다, 공부 열심히 해서 도시로 가라, 도시로 가라라는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저는 별로 안 들었는데 좀 주변 친구들 보면은. 근데 우리 시골주님은 원래 집에서 농사를 지었나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쯤, 그때 아빠가 이제 회사를 퇴직하고 농사를 시작해서 제가 그때부터 좀 도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회사를 다니다가 네네. 농사로 전업을 하신 거군요. 그렇죠. 이제 퇴직하시면서 원래 시골에는 땅이 하나씩 있잖아요. 네. 이제 있는 땅에서 이제 놀 수는 없으니까 아빠가 농사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말마다 일 도와드리고 뭐 아니면 학교 끝나고 또 가서 일 도와드리고 이런 식으로 좀 농업도 같이 제가 도와드렸죠. 이제 어렸을 때부터 도시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고 또 시골에서 한 번씩 여행을 이제 도시로 가잖아요. 저는 모르죠. 예. 그 수학여행도 서울로 갑니다. 막 63빌딩 가고 그런 데로 갑니다. 그러면 갔을 때 시골에도 없는 다양한 문화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거 한번 즐기고 싶다라는 생각이 엄청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학교를 또 서울로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대학교를. 그러면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다시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 내려오면 너무 불편하대요. 뭐가요? 우선 교통도, 대중교통이 불편하죠. 그리고 문화생활 할 수 있는 게 영화관 말고는 없고 뭐 연극이나 공연 이런 게 없으니까 거의 다른 뭐 편의사항들 이런 게 너무 인프라가 부족하다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은 버는 돈이 뭐 2, 300 든다고 하면은 네. 또 여기 시골에서 2, 300 버는 거는 또 이제 돈 쓸 수 있는 게 다르잖아요. 네. 서울이 좀 더 돈이 더 많이 들어갈 건데 네. 그래도 시골로 오는 걸 좀 싫어하더라고요. 제가 들은 얘기는 아는 분, 자제분이 우리 회사에 알바를 하러 왔는데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물어본 거거든요. 그 친구는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시골에서 절대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싫으냐 그랬더니 내가 살던 시골에 가면 길거리에서 항상 아버지 친구들을 만나고 술 한잔 먹고 놀 수도 없고 여자친구를 사귈 수도 없고 사귀면은 다 동네 사람들이 다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방을 가도 맨날 보던 사람들, 동네 어디 가면 맨날 인사해야 되고 그런 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불편해요. 실제로 뭐 주말 되면은 저도 술 먹고 번화가 나갈 거 아니에요. 가면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외진 곳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만나면 불편하니까 집 앞에 있는 까투리나 이런 곳으로 가요. 근데 그건 좀 공감되고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좀 도시로 가고 싶은 마음도 있긴 해요. 제가 지나가면은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가끔은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시간이 조금 부족하달까? 특히 제가 또 차를 좋아해서 차를 많이 바꿨었는데 네. 이제 제 친한 친구들은 제가 차 타고 지나가면은 전화가 옵니다. 어디 가냐고. 이 정도로 조금 뭐랄까. 전화가 와. 네. 네. 차를 바꿔도 차 번호를 외우고 있다가 네. 제 차가 지나가면 전화를 와요. 어디 가냐고. 집에 가는데 그러면 집에 갔다가 또 술 한잔 먹고 나와 하면은 또 나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 좀 반복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 사회가 좁으면 좁을수록 그렇죠, 그렇죠. 또 이제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도 있을 것 같은데. 장점요. 사실 제가 또 여기 시골에 살고 있지만 장점이라고 하면 저는 여유로운 교통 환경. 지금 저는 그쵸. 이제 대중교통 이용 전혀 안 하니까 네. 차만 타고 다니니까 차가 막히질 않습니다. 그리고 주차 때문에 신경 쓸 일이 없어요.
우선 이동하기에는 굉장히 편하다라고 음. 저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주변 풍경이 좀 이쁘지 않을까요? 시골의 풍경? 예, 그런 것도 볼 수 있고. 시골에서 지금 평생 살았는데도 시골의 풍경이 이뻐 보이나요? 사실 어렸을 때는 안 예뻤어요. 20대 중반까지만 해도 시골 풍경 이게 왜 예쁘지? 이게 공기가 좋다는 게 왜 좋은지도 모르겠고, 저는 무조건 도시의 그 빌딩에 나오는 그 창문 불빛들 이런 게 야경이고 이런 게 예쁘다고 생각했었는데, 또 다시 좀 돌고 돌아 요즘은 또 시골 풍경이 예뻐 보이더라고요. 네. 나는 도시에 계속 살다가 대학교 때 지방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할아버지랑 시골에 살다가 그 이후로는 계속 서울에만 있었고, 대학교를 지방으로 가면서 지방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시골을 느낀 거죠. 그런데 나는 시골이 너무 좋은 거야. 왜 좋냐면 일단 공기가 너무 틀려요. 너무 신기했던 게 서울에 계속 사는 사람들은 몰라. 애가 지방에 그 학교에 갔다가 서울에 다시 올라오잖아요. 서울에 다시 올라오면은 눈이 잘 안 떠져. 매워가지고. 그런 거 느낀 적 있어요? 안 느꼈어요? 저는 서울에 올라올 때 내가 좀 예민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눈이 매워. 눈이 맵고, 시골에 한참 있다가 서울 올라오면 자기는 시골이라고 하더라도 약간 시골의 도시 쪽에서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 학교 있는 데는 정말 시골이었거든.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부터 도시는 되게 건강에 안 좋구나,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그리고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도 서울에 방학 때나 이럴 때도 잘 안 왔어요. 거의 학교에서 뭐 박물관 조교라던가 기숙사 사감, 기타 등등 아르바이트들을 학교에서 하면서 그냥 학교에서 살았던 것 같아. 서울 올라오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 시골에 대한 감정이 나는 좋은 거지. 아무 연고도 없는데. 그래서 시골이 좋았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서울에 있으면서 서울에서 회사를 한 7년 정도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에 내려와서 지금 3년 정도 회사를 운영한 거잖아요. 근데 서울에서 운영하면서 되게 갑갑했던 게, 서울은 경쟁이 되게 치열하고, 회사 간에 경쟁이 되게 치열하고, 그리고 사람이 많으니까 또 말들이 되게 많아. 그리고 그 엄청 많이 솟아있는 여러 빌딩들, 그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연들, 그래서 가끔 그게 스트레스를 받을 때면 그게 되게 그 안 좋은 느낌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시골에서 한번 생활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약간 그런 동경이 좀 있었고, 또 하나는 직업의 특성상 지방을 다닐 일들이 되게 많은데, 아까 시골주님이 얘기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 장점들, 뭐 막히는 데 별로 없고, 뭐 이렇게 뻥뻥 뚫려 있고, 막 파란색이고 막 초록색이고, 사람 별로 없고, 막 그런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간접적으로 이제 느낀 거죠. 이제 가끔 출장을 갈 때마다, 출장이 워낙 자주 가니까 그렇게 막 느끼니까, 아, 나도 언젠간 한번 본거지를 옮겨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시골에서 시골로 회사를 옮겨가지고 한번 이제 3년 동안 해본 이제 그런 케이스가 이제 저였던 거죠.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은, 우리가 지금 알고자 하는 거는 시골 사람들이 왜 자꾸 서울로 가려고 하는가, 아니면 도시로 가려고 하는가 인데, 그러려면 이제 왜 떠나려고 하는지 이유를 알아야 되니까 장단점을 좀 분석을 해보자, 그런 생각을 한 거고, 그래서 시골에서 태어나서 시골에서 쭉 자란 사람 입장과 서울에서 태어나서 쭉 자라오다가 시골로 내려와서 경험해본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제 시골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는데,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앞으로 아마 영상을 찍어오면서 계속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냥 우리가 피상적으로 생각할 때 청년들이 시골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청년은 자기 세대들, 그러니까 지금 30대 초반부터 후반 정도, 아니면 20대 후반, 그 청년들이 시골로 돌아오고 싶은 생각이 들게 하려면, 시골로 돌아오려면 가장 필요한 것이 어떤 변화일까요? 변화가 조금 어렵긴 한 것 같은데, 아까 얘기한 단점들은 극복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시골 같은 경우는 자리 잡고 계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이 조금 이제 자리도 물려주고 뭔가 좀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아, 이거 되게 함축적인 얘기네요. 자리를 잡고 있다. 자리를 잡고 있다. 함축적인 얘기네요. 왜냐면 이제 도심 같은 경우는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뭔가 자리 잡으신 분들도 많잖아요. 네. 한 분야에. 네. 근데 이게 시골 같은 경우는 분야별로 한두 분밖에 안 계시니까 네. 그분들이 다 모든 걸 하시니까, 만약에 사업을 하고 싶어도 거기로 쉽게 뛰어들기가 어려운. 나주 구도심에 전파상이 몇 개나 있을까요? 전파상을 못 본 것 같은데, 한두 개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에 가면, 도시에도 전파상이 그렇게 많진 않은데 동네마다는 있어요.
이제 무슨 동 하면은 거기 하나 정도 있으니까 수백 개가 있겠죠. 어쩌면 수천 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서울에 가면 그 전파상을 모아놓은 상가가 있지. 지금은 없지만 옛날에 있었던 뭐 세운상가라던가 뭐 지금은 전자랜드 뭐 이런 데들 가면은 그런 거를 이제 해주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아예 종합상가가 있으니까. 근데 나주만 해도 그런 데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 전파상과 관련된 기술을 서울에서 습득을 했어. 내가 만약에 고향이 나주라고 쳤을 때 나주에 내려와서 그 전파상을 한다. 그러면은 기존에 전파상을 하시던 분이 굉장히 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여기에 인구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자기 혼자 이 일을 다 쳐낼 수 없을 정도로 일이 많아요. 예? 근데 한 명이 더 들어왔을 때는 뭐 괜찮겠죠. 예? 어차피 내가 소화할 수 없는 물량이니까. 예? 근데 또 전파상을 찾는 사람이 또 그렇게 많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 상황에 또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제 수직을 뺏어가는 거잖아. 나 혼자 다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네가 들어와서 내 걸 가져간다. 이렇게 또 될 수 있는 일이라 좀 난 그것도 많이 느꼈어요. 내가 이제 시골에서 집을 사놨는데 거기 전기를 한번 손을 보고 싶었어요. 혹시나 화재나 이런 거 때문에 전선들을 한번 고치려고 했는데 알아보니까 이런 거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대. 그리고 광주에서는 잘 안 온다고 하고. 그래서 아는 사람한테 물어물어 이걸 다 물어물어서 해야 되더라고. 이제 소개를 받았는데 소개받으신 분이 왔어. 집에 전선줄 정리해 주는데 400만 원을 달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서울에 우리 집 같은 데 와서 전선 이렇게 정리하잖아요. 글쎄 40만 원을 받을까?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저는 그게 독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게가 두 개만 돼도 가게가 두 개가 됐을 때 A라는 가게가 있고 B라는 가게가 있으면 A라는 가게에서 만약에 적합하지 않은 비용을 불러. 그러면 B라는 가게에 가서 얘기했을 때 적합하지 않은 가게이면 B라는 가게에서는 적합한 가격을 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물론 B라는 가게와 B라는 가게가 친구고 잘 아는 사람이야. 그래서 담합을 할 수도 있어. 그렇게 되면 가격이 같겠지. 근데 A라는 가게와 B라는 가게가 경쟁을 하는 상황이었으면은 그 가격이 시장 논리에 의해서 조절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골은 그 시장 논리가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걸 나는 느꼈거든? 자기는 어떻게 생각해? 내가 느낀 게 맞는 건가? 기술자가 또 찾으려면 뭐 인터넷에 검색이 나온다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물어 가야 되는 거고 또 겨우 한 분 알아냈는데 또 다음 분 알아내려면 또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겠어요. 이제 기술자분들은 이제 부르는 게 갑이죠 그냥. 그래서 조금 그런 기술적인 게 필요할 때는 비용이 비싼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가까운 도심 광주에서 출장을 오게 되면 또 출장비가 플러스로 붙고 막 이러니까 이쪽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버리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살면서 좀 불편한 점은 또 있죠. 그리고 그걸 또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시골에 있는 대리점이나 전자제품 파는 데들 그 다음에 일반 공산품 팔거나 옷을 파는 데들 이런 데 보면은 세일을 별로 안 해. 굉장히 비싸요. 옷이 굉장히 비싸고 전자제품도 굉장히 비싸. 근데 왜 비쌀까 생각을 해보면 정답은 나오는 거죠. 경쟁이 없어. 경쟁이 없고 여기서 살 사람은 여기서 사고 인터넷에서 살 사람은 어차피 자기가 알아보고 살 테니까. 근데 보통 이런 데서 이런 오프라인 매장에서 주문을 하시는 분들은 인터넷 시장에 좀 그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이나 그런 분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냥 사는 거지. 어차피 오프라인 매장의 주 대상은 그분들일 테니까. 그죠? 이거는 어떻게 맞나요? 제가 보는 관점이? 맞고요. 네. 예로 들어보면 네. 제가 엄마랑 같이 살고 있는데 네. 인터넷 제품은 네. 불량이다 라고 조금 인식이 있어요. 제가 만약에 TV를 사고 싶어요. 네. 사실 뭐 삼성 LG TV 네. 인터넷 심 쭈룩 나오잖아요. 네. 이거 굉장히 저렴합니다. 100, 200이면 근데 매장 가면 3, 400 해요. 근데 굳이 그걸 사야 된대요. 그러면은 이게 매장에서 사야 AS도 되고 뭐 정품이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가 엄마 요즘에 인터넷에 사도 되고 정품이야. 그냥 2월 상품이거나 뭐 그런 거야 라고 이제 말을 해주거든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엄마랑 같이 살고 있으니까 엄마는 이제 그걸 알게 되지만 대부분 그 자식들이 밖으로 나가 있잖아요. 부모님들만 이제 시골에 살고 계신데 사실 같이 안 살면 이런 이야기를 할 일이 있을까요? 뭐 전화로 나 TV 살란다 하고 사지 않을까 그냥? 그럴 것 같은데 그러면은 자연스레 그런 식으로 매장 가서 사게 되는데 그 매장에서는 굳이 할인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차피 오는 고객층들이 있으니까 또 가서 보면은 할머니 할아버지 꽤 많이 계세요.
그럼 그분들은 조금 인터넷으로 이제 구매하는 것 자체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게 좀 계속 그런 식으로 가지 않나. 그리고 최근에 제가 파주를 갔다 왔잖아요. 예. 아울렛에.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광주 아울렛에 가도 예. 이렇게 저렴한 제품들이 별로 없는데 저 눈 돌아가서 쇼핑 열심히 했죠. 근데 그런 것도 좀 네. 간단한 브랜드들 사고 싶어도 인터넷이 훨씬 싸니까 또 이제 젊은 사람들 인터넷 사는데 또 어르신들은 아울렛 싸다는 걸 알고 가긴 하지만 인터넷은 이제 할 줄 모르니까 또 아울렛 가서 사잖아요. 네. 매장보다는 조금 저렴하니까 그것도 이 시골은 그렇게 저렴한 편이 아니었다. 그걸 이제 제가 또 파주 갔다 오면서 느꼈습니다. 다시 돌아가면 그래서 시골로 어떻게 하면 젊은이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이 얘기는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시작한 입장에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 나중에 우리가 얘기를 좀 종합적으로 정리해 본 다음에 텍스트로도 좀 정리 좀 해보고 그러면서 시골에 들어왔을 때의 시골에 사는 사람이 좋은 점 그리고 나쁜 점 시골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다른 대도시로 떠나는 이유 그리고 서울 사람들이 지방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 이런 거를 좀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해 놓은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안을 찾아주는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영상은 그렇게 진행해 보겠습니다.